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블랙아담은 개봉 당일 760만 달러의 수익을 내면서 드웨인 존슨 필모 중에서 가장 높은 오프닝 성적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흥행에 성공한다면 속편은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퍼맨이 블랙아담에게 대화를 하자는 쿠키 영상이 정말 강렬했기 때문에 속편도 정말 보고 싶어집니다. 사실 슈퍼맨의 쿠키 영상은 드웨인 존슨과 제작진들이 워너와 헨리 카빌을 중재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DC와 별개의 슈퍼맨 영화들을 진행 중이던 DC 필름즈의 사장 월터 하마다가 처음에 이 영화로 헨리 카빌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드웨인 존슨의 의견에 반대했고, 그러자 드웨인 존슨은 현재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구조상 사실상 월터 하마다의 상사인 워너의 마이클 대 루카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슈퍼맨의 기환이 나름대로 블랙아담의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월터 하마다의 선택이 아쉬워지는데요. 그래서인지 공교롭게도 10월 19일 워너는 월터 하마다를 해고하고 케빈 파이기처럼 비전과 조회가 있는 새로운 DC 필름즈의 사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월터 하마다의 하차는 어느 정도 예측되긴 했었으나 이 슈퍼맨 사건이 참 상징적으로 결말을 맺어주는 것 같은데요. 다만 월터 하마다는 아쿠아맨, 조커, 더 배트맨, 블랙아담 등을 기획한 인물이기 때문에 마냥 DC 팬들에게 악의 축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DC만의 새로운 케빈 파이기가 누가 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발 좋은 인물이 오길 바라는데요. 이 소식과 별개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피스메이커의 감독인 제임스 건과 제작자인 피터 사프란이 워너와 함께 다른 DC 비밀 프로젝트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더우먼 3의 각본도 곧 워너에 제출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플래시 베리 앨런 역의 배우가 조지 맥케이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배트맨의 감독 맨 리브스가 현재 속편과 스핀오프 펭귄을 준비 중에 있지만 여러 각본가와 감독들을 만나면서 클레이페이스, 프로페서 피그, 스퀘어크로 등의 배트맨의 다른 악당들과 관련된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상태라서 두고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마이클 대 루카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드웨인 존슨은 2022년 9월 무려 개봉 한 달 전에 이 쿠키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드웨인 존슨이 2006년부터 블랙아담 샤잠 역으로 논의가 되었으니 그의 추진력과 충성도 그리고 열정은 정말 인정해야겠습니다. 다만 2018년에도 헨리 카빌은 슈퍼맨이 블랙아담과 충돌한 영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2021년 11월 제작자 히람 가르시아는 블랙아담과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관련된 미래 계획과 스핀오프 계획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샤잠이 잠재적인 라이벌로 나올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이때 조건이 영화 블랙아담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드웨인 존슨이 영화 블랙아담이 DCU 페이즈 1의 사실상 시작이라면서 블랙아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연계되는 이야기와 영화들이 나올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작자 히람 가르시아 역시 향후 속편들은 슈퍼맨과 블랙아담이 같은 세계관에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장기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둘이 한번 싸우고 마는 그런 계획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맨과 블랙아담이 같이 있는 세계관을 팬들이 제대로 탐구하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죠. 이에 걸맞춰서 헨리 카빌 슈퍼맨 영화 소식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워너가 맨 오브 스틸 2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 헨리 카빌을 캐스팅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슈퍼맨과 그린랜턴에 대해 자신만의 각본이 있었던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감독 크리스토퍼 맥커리를 각본가나 감독으로 최우선으로 고려 중에 있으나 그가 미션 임파서블 속편들로 바쁘기 때문에 접촉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보도에서는 슈퍼맨과 블랙아담이 같이 나오는 별개의 영화도 가능성 높게 고려 중에 있으며 두 흑인 슈퍼맨 프로젝트는 현재 여전히 별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헨리 카빌도 엄청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이 계획이 빨리 진행되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 헨리 카빌이 추가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이번 블랙아담만 계약한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부디 헨리 카빌이 제대로 된 슈퍼맨 영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원작에서도 슈퍼맨과 블랙아담의 라이벌리가 은근히 은은하게 있었던 만큼 앞으로 DCU 영화들도 슈퍼맨과 블랙아담의 대결 구도를 멋지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슈퍼맨과 블랙아담의 역대 전적들을 모아봤습니다. 1978년에 나온 올 뉴 콜렉터스 에디션 C58호에선 블랙아담과 슈퍼맨의 최초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블랙아담은 화성에서 온 마법사 카망을 도와서 샤잠과 슈퍼맨이 서로 격돌하게 만듭니다. 블랙아담은 샤잠으로 변신해서 슈퍼맨을 공격하고 슈퍼맨을 자극해서 슈퍼맨이 샤잠과 싸우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슈퍼걸이 나타나서 블랙아담의 변신 무기를 빼앗으면서 아예 그가 인간 테스 아담으로 변신이 풀리게 되고 싸움은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슈퍼맨과 블랙아담의 최초 대결을 직접 봐보시기 바랍니다.
둘의 싸움은 막상막하였으나 블랙 아담이 카망이 준 무기로 슈퍼맨을 폭주시키면서 둘의 대결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당시 블랙 아담은 완전히 악당이었기 때문에 살짝 비열한 모습이긴 합니다. 두 번째 전투는 1982년에 있었던 무한지구의 위기 전에 있었던 DC 코믹스 프리젠츠 49호입니다. 이 작품은 지구 S현실의 블랙 아담이 메인 유니버스인 지구 1로 넘어와서 슈퍼맨을 처리하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블랙 아담이 잘만 싸우자 지구 1 현실의 빌리 베슨이 슈퍼맨 팬으로서 전투 중에 남입합니다. 빌리 베슨을 바로 알아본 블랙 아담은 흥미로워하고 슈퍼맨은 아이가 인질로 잡히자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블랙 아담은 도망치는 슈퍼맨을 비웃지만 사실 슈퍼맨은 인질 빌리가 풀려나도록 블랙 아담을 자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현실의 빌리가 샤잠 주문으로는 변신을 못하는 것을 알게 된 블랙 아담은 빌리를 비웃으면서 그냥 보내는데 그런 빌리를 슈퍼맨이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슈퍼맨은 빌리와 함께 지구 S현실에 샤잠을 소환하는 데 성공하고 샤잠과 힘을 합쳐서 블랙 아담과 싸웁니다. 블랙 아담이 빌리를 인질로 삼자 샤잠이 그를 처리하는데요. 세 번째 전투는 2005년에 있었던 액션 코믹스 831호에서였습니다. 당시 DC 유니버스는 블랙 아담이 악당팀 시크릿 소사이어티에 합류해서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라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슈퍼맨과 블랙 아담의 대결이 나오는데요. 닥터 사이코라는 정신조종 악당이 메트로폴리스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자 슈퍼맨이 그를 막습니다. 블랙 아담이 같은 멤버인 닥터 사이코를 보호하려는 듯한 입장을 취하자 슈퍼맨이 먼저 블랙 아담의 어깨를 터치하면서 메트로폴리스를 평화적으로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블랙 아담이 손 치워 크립토니안 하면서 선빵을 날립니다. 그렇게 두 거인이 맞붙는데요. 두 번째 싸움처럼 어린 슈퍼맨 팬이 갑자기 전투 중에 등장합니다. 블랙 아담이 그 소년을 가볍게 던지지만 소년은 죽을 위기에 처했고 슈퍼맨이 그를 간신히 구해주는데요. 극대노한 슈퍼맨은 블랙 아담에게 주먹을 가합니다. 이후에 슈퍼맨은 블랙 아담에게 달을 두둥강낼 수준의 강력한 주먹을 날리려고 하지만 블랙 아담이 유유히 등을 돌립니다. 그러자 슈퍼맨은 가까스로 멈추는데요. 블랙 아담은 슈퍼맨이 비겁하게 뒤통수를 치는 타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화로 해결하자고 태도를 바꿉니다. 블랙 아담은 닥터 사이코를 데리고 메트로폴리스를 안전하게 떠나고 슈퍼맨은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다고 블랙 아담에게 경고합니다. 블랙 아담도 우리도 널 지켜보고 있다고 응수합니다. 네 번째 전투는 인피니트 크라이시스 6호에서 있었습니다. 인피니트 크라이시스의 결말에서 블랙 아담은 시크릿 소사이어티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려고 자신을 멤버로 합류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히어로들의 도움으로 그가 풀려나자 블랙 아담은 곧바로 복수를 하는데요. 그 순간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핵심 멤버인 슈퍼보이 프라임이 나타나서 블랙 아담의 배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블랙 아담은 슈퍼맨의 약점이 마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열심히 싸우는데요. 사이코패스인 슈퍼보이 프라임은 아프다는 연기를 하면서 블랙 아담을 방심하게 해놓고는 간지럽네 라면서 블랙 아담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계획에 의해서 다른 현실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투는 포에버 이블 3호에서 있었습니다. 선과 악이 뒤바뀐 지구 3현실의 저스티스 리그는 크라임 신디케이트인데 이 팀이 프라임 지구 현실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일들을 포에버 이블이라는 이벤트가 그리고 있는데요. 포에버 이블 3호에서 프라임 지구의 블랙 아담은 울트라맨의 독재를 참지 못하고 과거 혁명가 시절처럼 울트라맨과 싸우기로 합니다. 울트라맨은 블랙 아담의 마법 번개가 샤잠 주문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그의 턱을 으스러뜨리면서 그를 제압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울트라맨도 피를 보기는 했죠. 바다에 빠진 블랙 아담을 블랙 만타가 구해주면서 블랙 아담은 크라임 신디케이트와 싸우는 악당팀 인저스티스 리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저스티스 리그에서 블랙 아담이 울트라맨의 카운터로 나오긴 했지만 정작 이 둘의 2차전이 작중에서 묘사된 적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싸움은 인저스티스 코믹스의 이어 5 29호에서였습니다. 슈퍼맨이 조커를 죽이고 독재자가 되어서 배트맨이 반란군을 이끄는 인저스티스 세계관에선 슈퍼맨이 블랙 아담의 칸다크 지배를 용인해줍니다. 슈퍼맨이 블랙 아담에게 유사시 나와 함께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블랙 아담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자 슈퍼맨이 분노합니다. 블랙 아담은 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슈퍼맨이 그의 어깨를 붙잡으면서 아직 말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자 블랙 아담이 바로 어퍼컷을 가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블랙 아담은 칸다크를 지도에서 지워서라도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슈퍼맨의 마음에서 이상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원더우먼, 샤잠, 호크걸도 가사에서 블랙 아담에게 경고를 하자 블랙 아담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슈퍼맨도 동맹이 아니면 적이라고 단언을 하자 블랙 아담은 자신을 슈퍼맨의 동맹이며 유사시에 그를 돕겠다고 선언합니다. 일곱 번째 전투는 디시즈드 호프 앳 월즈 엔드에서 나왔습니다. 반생면 방정식이 좀비 바이러스처럼 퍼진 이 세계관에서는 블랙
블랙아담이 좀비, 안티리빙이 되었습니다. 7번째 이슈에서 슈퍼맨이 저스티스 리그와 같이 나타나 블랙아담과 잠깐 싸웠는데요. 이후 14번째 이슈에서 다시 한번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힘을 합쳐서 안티리빙인 블랙아담과 싸웁니다. 격렬한 싸움에 원더걸과 슈퍼보이까지 가세하는데요. 원더우먼이 진실의 올가미로 블랙아담을 묶고 그가 짜잔을 외쳐서 인간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히트비전으로 블랙아담의 성대를 녹이면서 그가 다시는 블랙아담으로 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블랙아담과 슈퍼맨의 대결을 슈퍼보이 프라임 때처럼 DCU에서 선보여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법 공격을 했는데 그저 간지럽다라고 말하는 헨리 카빌 슈퍼맨의 표정이 생각보다 쉽게 연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DC지드와 포에버 이블의 각각 필살기 공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강력한 연출까지 DCU에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배트맨과 슈퍼맨의 대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뛰어난 서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과연 망해가는 히어로 영화판이 DC의 제도약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 부디 좋은 영화들이 나오길 바랍니다.